새로운 포맷으로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했는데 제가 이제 약속이 있다 보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좀 짧아집니다. 내용들이. 이런 것들은 제가 하나하나 좀 채워 나가겠고, 부족한 부분들은 저희 공략주 영상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더 참고가 되실 것 같아요. 일단은 첫 번째 종목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제가 이거를 수익률 안 올려드렸더니 저도 헷갈리더라고요. 어느 정도 수익 받지? 뭐 이렇게. 왜냐면은 이제 매수하신 가격들이 다 다르고, 저는 이제 제 기준대로 일단은 좀 체크를 해서 진행을 해야 저도 목표가 상향과 또 조정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중간에 이렇게 손절할 수 있는 그런 흐름들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했습니다. 일단은 영상 공략주는 이전에는 다음날 시가로 계산하다 보니까 제가 좀 체크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영상 올린 날 당일 종가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목표가, 손절가, 도달 종목 현황 시즌2 종목들입니다. 뭐 세트레가의 오버본드체, 한컴 MDS, 서원인텍, 뭐 펄어비스, 키스트, 불용제약, 솔루스 첨단 소재, 뭐 이런 종목들이었는데,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전 채널에서 넘어온 종목이죠. 웹PC랑 이 두 종목만큼은 좀 주력으로 좀 끌고 갔었습니다. 그래서 세트레가의 뭐 아직도 가지고 계신 분 계신데, 뭐 이런 것들 잘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초과 수익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판단하셔가지고 하시는 거고, 목표가들은 제가 설정을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보령제약 하나 손절했고, 단기적으로 이제 하루 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음날 급등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매도 사인으로 이제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 이제 추가적인 뭐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뭐 아직 괜찮다고 봤었는데, 너무 이제 늘어지다 보니까 솔루스 첨단 소재 매도 의견 내드리고, 그 다음에 효성중공업을 그날 교체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걸 제가 효성중공업 제 영상을 하나하나 다시 확인하지 않다 보니까 그 유튜브 영상에서도 제가 다시 한번 이 솔루스 첨단 소재를 정리하고 효성중공업을 난 뭐 들어가겠다, 이걸 카톡방에만 말씀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정리도 오늘 종가 기준으로 계산을 했어요. 매수 그때 말씀드렸던 가격대가 좀 비슷한 것 같아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긴 기간을 가지고 있었는데 29% 정도로 마감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좀 마감된 종목들은 이렇게 형성되어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진행되고 있는데, 웹캐시는 제가 가장 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여지껏 뭐 상당히 좀 지루하게 우상향하고 있는데, 여지껏 하라라는 말씀만 좀 드리고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M게임, 그리고 대한전선, KG동무드, 척카페24, 지니언스, CJENM, 효성중공업, 더네이처홀딩스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수익률들은 이렇고, 제일 좀 하락을 많이 한 거는 지니언스, 그리고 CJENM, 동부제철 뭐 요 정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웹캐시 먼저 한번 봐볼게요. 내용들을 하나하나 좀 정리해 나가면,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하다 보면은 까먹게 되거든요. 잠깐 이제 말을 하다가 보면은 또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를 또 순간적으로 잊어버려가지고 방송 찍을 때 다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서, 그런 걸 방지하고자 이렇게 좀 하나하나 업데이트를 매일매일 해 나가려고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좀 완벽하진 않아요, 그 정리들이. 그래서 말로 좀 설명해 드리고, 추가적인 부족한 부분들은 이전에 이제 공략주 영상 보시면은 이 추가적으로 업데이트만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 부분만 보셔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웹캐시 종목 리뷰 요약을 좀 말씀드리면, 일단 경리나라 호조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이번에 실적이 나왔어요. 그리고 관계사인 쿠콘 상장 예정입니다. 쿠콘이 어떤 회사냐면은 데이터를 이제 API라고 하는데, API라는 게 그 데이터를 이제 오픈해가지고 좀 다른, 만약에 A라는 회사가 있다가 A라는 회사에서 API를 받으면 그거에 대한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만의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좀 만들 수가 있는 것인데, 일단 관계사인 쿠콘, 뭐 상당히 지분 구조가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열사라고 보시면 돼요. 쿠콘이. 그래서 일단 상장을 한다, 상장 예정이다, 예비심사 통과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웹캐시의 그 지분 관계도를 보니까 상당히 좀 복잡해요. 그래서 뭐 쿠콘은 여기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웹캐시의 큰 웹캐시 그룹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 부분에서 상당히 쿠콘이 상장을 하면서 나머지도 이제 어느 정도 차례차례 하나하나 상장을 할 수 있겠지만은, 계열사가 상장함으로써 가치가 한 번 더 부각될 수 있겠다. 자산 가치가 부각될 수 있고 또 주목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쿠콘이 상장되어 가는 과정에서는 또 어느 정도 이제 경쟁률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웹캐시의 주가 상승이 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우상향하는 게 아니라 크게 좀 급등할 수 있는 계기가 좀 될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웹캐시는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의 매수세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죠. 근데 빠진 거 없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주가가 우상향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화끈한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조금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수익은 주긴 주는데, 그쵸? 근데 이번에는 10만원 정도까지는 뭐 무난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요때 갭상승했고 좀 조정 주는 것도 거래량 증가, 급등, 그리고 뭐 어느 정도 깨진 것도 아니고 기간 조정을 주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상승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몸풀기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차트 흐름이 좀 돋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일단 매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좀 나와 있죠. 일단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해 가지고 54%나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이제 100%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성이 높은 B2B 핀테크 상품의 매출 증가라고 되어 있는데 경리나라죠, 그렇죠? 경리나라가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실적에 더해서 그 계열사 상장까지 이렇게 기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쿠콘이라는 회사는 뭐 이런 결제 네트워크, 스마트 스크래핑, 뭐 오픈 API 허브, 쿠콘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셔가지고 고객사가 어딘지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고 무슨 일을 하는지도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M게임의 종목 리뷰를 좀 해드릴 텐데, 일단 IBP와 블록체인 기반 결제수단 개발 협력 MOU를 맺었다. 이전에 나왔던 뉴스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코인이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뭐 여러 군데서 비트코인으로 결제를 받겠다. 뭐 테슬라부터 해서 뭐 또 외국계 IB에서는 또 비트코인에 투자를 또 한다고 하고, 뭐 여러 군데서 이제 테슬라 이후로 또 비트코인 결제를 한다는 곳이 조금씩 하나둘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 수단 이런 거를 만드는 IBP와 MOU를 했다고 하니까 관련주로서도 한번 생각은 해볼 수 있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적 증가를 어쨌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까지 아직 4분기까지 해가지고 전년도 전체 실적은 나오지 않았는데 아마 최대 실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3분기까지 매출 308억 그리고 영업이익 67억인데 전년도 대비해서 82%, 92%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4분기에는 추가적으로 중국 매출까지 더해지면 상당히 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어느 정도 그 박스권 안에서 변동성만 있고 올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매물 소화만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발표와 함께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고요. 일단 6,600원대 매물 소화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올해 모멘텀으로 보면은 중장기적인 모멘텀으로 보면은 올해 진열혈 강화와 기온 M을 출시할 예정이다. 그래서 게임사들은 가장 중요한 게 어찌됐건 신작 출시에 대한 그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아직 올라가지 않은 M게임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트도 한번 보고 넘어가죠. 그냥 넘어가긴 좀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이 선을 그어놨잖아요. 그쵸? 6,600원에 계속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걸립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래요. 그쵸? 이 한번 주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계속 옆에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 박스 안에서 계속해서 놀았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심리적으로 좀 부담감이 있는 자리는 맞습니다만은 이전에는 넓은 텀으로 이렇게 그 저항대를 맞았다면 이번에는 저점에서 올라가면서 좀 힘을 모아가는, 저점을 높여가면서 힘을 모아가는 그런 그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돌파 시도는 하고 있는데 이 매물들이 좀 강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매도 매물을 소화해야 또 탄력이 그 상승 위로 갈 때는 또 가벼운 그 몸으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특별하게 뭐 주가 많이 올라가거나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있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기다리시면은 조금 더 긍정적인 주가를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찌됐건 이제 한 11월 달인가요? 이거 언제 저게 됐죠? M게임이 12월 달이니까 5,750원이니까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사실 10% 정도인데 이거 10% 빨리 수익 실현하고 싶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몇 프로 뛰기로 해가지고 사실 돈 벌기는 좀 힘듭니다. 그쵸? 주식시장에서는. 그래도 길게 좀 한 번씩 먹어주는 게 좀 한 방이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많이 매수 매도를 많이 하고 거래를 많이 한다고 해서 회전율을 높인다고 해서 수익률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잘 가져가셔가지고 7,000원, 7,500원 정도는 무난하게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으니까요. 자신 있게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한전선 많이 관심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이 종목 역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일단은 최근에 뉴스 나왔죠? 네, 정부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5년간 2조 8천억 원이 투입된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근데 다만 이제 이것보다는 이슈에 대한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는 이 이슈, 그리고 가장 큰 거는 집중되고 있는 거는 M&A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을 때는 공정업계보다는 건설사들이 좀 괜찮게 주목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호반건설 쪽에서 이렇게 좀 눈독을 들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FI는 아닐 거예요. 그쵸? 사모펀드에서 하기는 힘들고요. 지분을 어느 정도 이제 넘겨받을 그런 정도이지 FI가 이렇게 할 그건 아니고요. 건설사들이나 동종업계나 못 올 거예요. 가점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못 오고요. 이 타업계, 이 건설사들이나 이런 데서 이제 인수할 때는 LS 2위, 대한전선이 2위 업체이기 때문에 1위 LS전선에 이어서 업계 2위로 한 방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최근에 이제 풍력 사업들이 많이 또 주목을 받았고 CS 윈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바다에다가 이렇게 풍력을 풍력을 이렇게 설치하면은 바다잖아요. 그리고 이 전기를 끌어와야 되는데 어디서 하겠어요? 바로 LS전선이랑 대한전선이 진행합니다. 근데 이 해적 케이블을 만들 수 있는 국내 기업은 LS전선과 대한전선 단 두 곳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린뉴들 그 정책에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황도 좋고 이슈도 좋고 테마도 좋고 하기 때문에 이 가장 지금 큰 이슈는 이 매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누가 선정이 될 것이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나쁘진 않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괜찮죠? 네, 좀 올라가다가 실적 발표 나오고 올라가는가 싶었더니 어쨌든 블록딜로 인해서 좀 내려왔습니다. 근데 점차 이 하락폭은 회복을 하고 있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고 저는 조만간 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나올 것 같고요. 호반건설 이렇게 건설사 중 하나가 이렇게 나왔는데 다른 건설사들도 좀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듭니다만은 어쨌든 누군가 인수를 하더라도 상당히 좀 비싼 가격에 업황도 좋기 때문에 좀 비싸게 좀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찌됐건 인수해 가는 회사랑 시너지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장밋빛 전망까지 기대를 줘야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가져가시면 아주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KG동부제철 일단 산업은행 물량이 계속 나오면서 좀 주가가 못 가고 있어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최근에 이제 한국 조선사 수주 기대감으로 철강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 수출이 많이 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무역이 활발하게 코로나19에 무역이 더 활발해졌어요. 그래서 배 수주도 많이
따내고 있죠. 선박. 뭐 이런 것들에 의한 철강 소비 증가. 그래서 제철 관련주들의 뭐 관심을 가지셔도 되겠고, 그리고 이 이슈도 있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 이제 코로나19가 쿠팡 물류센터에 이제 뭐 거기에서 뭐 확진자가 터지고 뭐 이러면서 쿠팡 물류센터에서 항균 도금 강판을 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써있죠. 하고 있는데 다른 물류센터에도 시공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컬러 강판이라고 이제 요즘 고급 그 가전기기나 뭐 이런 데 들어가는 컬러 강판의 전세계 1위입니다. 품질 1위, 생산력 1위. 그렇기 때문에 1위 기업들을 잘 봐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KG동부제철 차트 한번 보시면은 사실 뭐 특별한 흐름은 없어요. 계속해서 올라가면 산업은행 그 매물이 나옵니다.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은행만 주구장창 팔고 있죠. 하루에 뭐 이전에는 더 많이 팔았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면 좀 더 많이 매도하고 매일매일 뭐 15,000주씩 뭐 이렇게 좀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역시나 매도 매물을 좀 소화해야 좀 몸집이 가벼울 거 아니에요. 어쨌든 매수 기회를 계속 주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시점이 난 지루해서 다른 거 살래. 이렇게 하시면 또 다른 종목 또 못 간다고 하면 또 다른 종목 또 삽니다. 그러면 수수료 세금에 계속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원래 주식은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플러스부터 시작할 수가 없어요. 세금이랑 저기 수수료가 있는데요. 그래서 마이너스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괜히 다른 종목 산다고 해서 또 샀다가 이 종목 올라가 버리면 또 위에서 또 사게 되잖아요. 그쵸? 기다린 게 또 아깝고 또 내가 많이 공부했고 하다 보니까 위에서 또 삽니다. 또 내려가면 또 팔고 이렇게 뇌동매매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런 매매는 좀 자제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라는 말씀도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